오늘은 그 수강 신청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 꿀팁을 주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맨날 수강 신청 그 시기에만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새해 시작, 새 마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맨날 영상을 그걸로 들고 오나 봐요. 근데 일단 오늘 올리는 영상이 아마 찐막 수강 신청 영상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학교를 떠나니까 저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서 꿀팁을 그냥 다 풀고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갓생 새내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시간표 성공하기, 수신 꿀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강 신청을 성공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일단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입니다. 얘는 이제 학교마다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어플인데요. 시간표도 볼 수 있고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강의평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학생들을 위한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깔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학교는 넓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간의 이동거리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우맵 필수입니다. 일단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학교는 원하는 수업을 자기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인즉슨 우와 나 좋아하는 수업만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좋아하는 그런 수업들은 경쟁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내가 돈을 냈는데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이제 졸업도 자유롭게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내가 알아놓고 학년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얘를 충족시켜놔야 돼요. 그럼 시간표를 그거에 맞춰서 짜야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1학년 때 재밌는 수업, 꿀강, 명강 이런 것만 듣다가 이제 3, 4학년 때 졸업 요건을 채우려고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이제 갓생이 되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이수 요건을 미리미리 확인을 1학년 때부터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표를 배정해 놓는 게 아주 좋다. 그러고 이제 수강 신청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 중에 그 수강 신청을 성공한 그런 강의들만 들을 수가 있다. 그 여러모로 변수가 많다. 그래서 우린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뭐를? 시간표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강 신청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기 위한 일단 액션 플랜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 친구들은 전공과 교양을 과목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정시 친구들은 인문대에 들어올 때 너네들은 정시로 들어왔으니까 그 와가지고 과를 좀 탐색해봐. 그래서 이제 과를 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너네들이 과를 한번 탐색해봐라 라는 의미로 인문계열로 따로 빼놓으셔가지고 1년 동안 과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문대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열 친구들은 자기가 탐색하고 싶은 과를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지금 짜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고미술사학과랑 미학과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단과대에서 이렇게 제공해주시는 정보들을 보면서 고고미술사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미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졸업 이수 요건을 쳐봤어요. 그리고 필수 과목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그 학과에서 꼭 들어야 되는 로드맵이 나와요. 그중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공들은 그 졸업 이수 요건에 맞춰가지고 꼭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과를 들어가고 싶다면 전공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 2과목 정도는, 2과의 과목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를 1년 안에 정하셔서 진입을 빨리 해버리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문대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공지사항이나 혹은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전공 그 로드맵이 껴있는, 이렇게 떠있는 학과도 있고요. 잘 정리돼서. 아니면은 이제 졸업 이수 요건, 졸업 요건 이렇게 검색하면 뜨는 공지사항 글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보고 요것들을 꼭 들어야 되는구나를 알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공 과목을 알아보는 법, 그리고 졸업 이수 요건을 찾는 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이랑 교양을 내가 과목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수강신청 서울대 이렇게 치면 서울대 수강신청 페이지가 나와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필터를 걸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인지 전필인지 전선인지 그리고 일선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됩니다. 전공 필수는 이제 내가 속할 전공과의 필수 요건이어야 되는 거고요. 전공 선택은 그 과에서 이렇게 연 수업 중에 이 중에 선택해서 몇 개 이상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일선은 그냥 다른 과의 전공 선택 과목 중에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교양입니다. 교양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으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39학점 이상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그 항목에 맞게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플러스로 외국어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잘 해놔야 되는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로 18학점에서 21학점밖에 못 들어요. 특히 1학년 1학기는 18학점밖에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야 그 2학기부터 21학점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8학점이면 3학점이 보통이니까 6개 정도의 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뭐 1학점짜리 체육을 이렇게 넣는다면 7, 8개까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6개 정도의 과목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외국어, 그리고 교양, 전선 전필, 교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를 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짜는 거 다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좀 명심해야 되는 거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시간표를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그냥 즐길 것이다 이러면은 좀 과목을 조금씩 넣고 체육을 해보시고, 두 번째, 나는 지금부터 달릴 것이다, 나는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겠다 하면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서칭해가지고 찾아오시고, 세 번째로 나는 지금부터 과 학점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꿀과목들을 찾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목적에 맞게 시간표를 짜셔야 되는 거, 그게 진짜 명심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점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원하는 수업만 막 듣다 보니까 교양을 원래 한 39학점 들으면 되는데, 저는 졸업할 때쯤 해보니까 교양을 한 70학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양 듣는데 참 시간과 돈을 많이 썼다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어플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나 1학년 때 이런 거 있으면 교양을 70학점 듣는 그런 수모는 겪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노크라는 어플인데요. 그래서 아까 톡톡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아무튼 노크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느낀 시간표 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단 체크리스트가 없다는 점. 내가 체크리스트를 다 따줘야 된다는 거. 졸업이수 요건 중에서 교양 뭐에서 뭘 찾아야 되고, 전필 몇 개 들어야 되고, 전산 몇 개 들어야 되고, 외국어 들어야 되고, 고급 영어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없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엄청 넓잖아요. 넓어서 이동 거리를 제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코로나 학번이었어가지고 선배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수업이 좋은지, 그리고 시간표 짤 때 무슨 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노크라는 어플은 이 어플 하나 안에서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이동거리까지 따져주는 어플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옆에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이 떠 있어요. 체크리스트들이 떠 있는 거를 보고 아, 나 이거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과목 하나 선택할 때마다 체크리스트가 알아서 이제 이수 요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미학과 친구들은 이제 전필과 전선 같은 거 로드맵이 잘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동 간 거리가 떠요. 이동하는데 뜨는 이동 간 거리가 떠요. 근데 이게 인문대에서 경영대 가고 경영대에서 막 언정 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10분 안에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인데 이제 신입생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막 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리를 알려줌으로써 아, 어떻게 배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초보들도 할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에타에는 없는 기능이라서 다른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학교의 모든 수많은 시간표 어플들이 있었는데 스누티티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에타에는 없는 기능이 빈 시간대 검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빈 시간대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10분 동안만 열려있는 그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어플은 바로 이제 이렇게 긁어가지고 검색을 바로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세 가지 제일 좋았던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차적인 기능 중에 또 뭐가 좋았냐면 네 번째로는 이게 인기 과목 확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인기 과목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몇 명이 담았는지 이런 거가 우리가 지금 겪는 장바구니 수강 신청 제도를 미리 얘네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수강 신청이 끝나고 나서 시간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좋은 기능인데 이게 담은 수업들은 자동으로 채팅이 생겨요. 수업 챗이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빠졌을 때 친구가 없더라도 오늘 공지사항 뭐 있었나요? 오늘 숙제 뭐 있었나요? 오늘 출석 체크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집중. 이제 시간표 짤 때 유의점인데요. 좋은 시간표와 나쁜 시간표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쁜 시간표 어때 보입니까? 예뻐 보이나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험자들은 합니다. 왜? 밥 언제 먹을 거야? 밥 언제 먹을 거야? 밥 시간을 빼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교시 피하십시오. 나 고등학교 때 잘 일어났다. 나 아침에 지각도 잘 안 했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때는 이제 그 OT도 없고 세터도 없고 MT도 없고 그럴 때였잖아요. 지금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최대한 빼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또 나쁜 시간표 짱. 이건 약간 나쁘다기보다는 좋진 않다. 뭐냐면 공강이 없어요. 공강을 하루 정도는 만들어놔야 이제 내가 친구들이랑도 시간 내서 놀 수 있고 힘듦을 고됨을 풀 시간이 있다. 이런 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강의실이랑 요 강의실이랑 그 붙어 있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연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게 강의실 번호거든요. 강의실 번호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간 거리를 확인해가지고 강의실 간 거리를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건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좋은 시간표, 나쁜 시간표 비교라기보다 이제 유의점인데요. 네 번째는 강의평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 강의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쳐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출석은 어떻게 보는지, 성적은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교수님의 뭐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네 번째 팁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다섯 번째. 저희는 지금 수강 신청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장바구니 날이 지나간 다음에 3일째 이제 장바구니가 터진 거, 일명 터졌다고 하는데, 40명 정도의 그 인원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40명 넘게 담았다 그러면은 이 담은 인원들끼리 이제 광클 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바구니가 터진 과목들은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데 며칠 뒤에 광클 데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광클 데이에 해야 되는데요, 티켓팅을. 그러려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 강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몇 번째 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시고 장바구니 몇 명이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유의사항 정도? 그러면 이제 조심하는 거 말고 진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나 이제 졸업생이니까 이런 거 다 풀고 가도 돼. 나랑 이제 경쟁자 아니니까. 자, 일단 장바구니 마지막 날에 이 과목에 몇 명을 담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픽순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명 들을 수 있는 과목을 100명을 담은 게 있어. 그리고 40명 들을 수 있는 강의를 45명 담은 강의가 있어.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거 먼저 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데, 이거 그 마지막 날에 4시쯤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커뮤니티에 누군가는 다 정리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광클 날입니다. 이때 꿀팁들이 진짜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꿀팁 들어갑니다. 첫 번째 꿀팁. 시작보다 30분 일찍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뭐 PC방이든 뭐 집이든 일단 30분 전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서립 주변에서 PC방을 간다? 그러면은 먼저 가 있어야 돼요. 더 일찍. 혹은 일찍 못 가면 여러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셔야 돼요. 빠르게. 왜냐하면 서립 주변에는 다 같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라서 이미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유 있게 도착해서 자리를 찾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왜 30분 일찍 도착하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해놔야 돼요. 일단 두 번째로 참고할 시계를 정해야 됩니다. UTCK도 많이 참고하시고요, 타임시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시계, 이렇게 네이버 시계 이런 것도 확인을 많이 하는데, 저는 UTCK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아토믹 클락도 꽤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토믹 클락, UTCK, 타임시커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시계를 옆에다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클릭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목을 선택을 해.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방지 숫자를 입력을 해. 그리고 수강 신청을 눌러. 그리고 바로 인터뷰를 준비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바로 선택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수강 신청을 누르고 나서 수강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뭐 못했습니다. 이 창이 떠도 뭔지 몰라도 돼. 일단 엔터 누르고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클릭하고 숫자 입력하고 엔터 치고, 바로 클릭하고 숫자 입력하고 엔터 치고, 이게 지금 빠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공장식으로 그냥 빠르게 엔터 치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클릭 순서를 리마인드를 계속 해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 고침 절대 금지. 새로 고침 절대 안 됩니다. 새로 고침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에타에나 이제 커뮤니티에 새로 고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고침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튕겨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중 로그인 절대 금지. 이중 로그인 하면, 그래서 이중 로그인, 새로 고침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진짜 밝히면 안 되는데, 제 꿀팁이 2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숫자 있잖아요. 치는 숫자 0, 1, 8 조합일 때 좀 컴퓨터가 처리를 빠르게 한다라는 썰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냥 기분 탓인지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썰이긴 하지만 믿어야 본전이다.
그래서 한번 018 조합으로 나올 때까지 이제 새로 고침은 하지 말고요. 새로 고침은 하지 말고 뭐 수강 신청을 누르든지 다른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만드는 그런 걸로 해서 숫자를 018 조합으로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꿀팁. 내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내 영상 보는 사람들만 잘 하라고. 혹시 이게 튕길 수가 있어요. 튕길 때를 대비해서 배경화면에 크롬 아이디랑 비번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배경화면에 바로가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튕겼을 때 바로 이거 누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수강신청 홈페이지가 10분인가? 아무튼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로그아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대기를 해놨다가 그게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막 아이디 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크롬에다가 아이디랑 비번을 미리 저장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강신청 페이지를 완전 바로가기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이제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굿! 이게 마지막 꿀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아마 수강신청 무조건 올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강신청을 잘 했을 거니까 제가 이제 선배로서, 졸업하는 선배로서 우리 새내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몇 개를 하고 끝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학생이 되면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본인의 삶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두 번째로는 결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예전에는 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잘 지냈어야 됐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결이 맞는 친구들은 훨씬 많이 친해질 수 있고 결이 안 맞는 친구들은 나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 맞는 친구들이랑 잘 만나고 아닌 친구들과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텐션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잘 결 맞는 친구들이랑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은요, 특히 우리 학교 친구들은 열심히 살다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막 입담이 좋고 유머 있고 그런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싶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잘 사는 그런 야무진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에 힘을 막 들이지 말고 그냥 나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하고 나한테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들이랑 친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도 꼭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내기들 갓생 살아가지고 저한테 댓글로 언니 덕분에 갓생 살았어요, 누나 덕분에 좋은 생활 했어요 라고 하는 걸 댓글로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입니다. 다들 수강 신청 올클 하시길 바래요.